안녕하십니까. 일요 스튜디오입니다. 오래간만에 우리 염도찬 연구원에. 그래서 이거 생긴 거 저 처음 봤어요. 나도 이거 있어야지 말을 하지. 힘들어서 마스크 있어서 며칠 녹음을 갖다 좀 많이 안 했는데. 이거 뭐 소리 잘 들어갈까요? 이거 좀 저는 좀 울리는데. 그럴 수도 어쩔 수 없죠. 대신 마스크 안 간격도 써주셨네요. 넓게 해놨기 때문에 네. 하고 저희가 이제 할 때마다 이거 다 해가지고 방역하고 제가 홍보하시는 거 아닙니까? 아니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 하고 마스크를 안에서도 안 쓸 방법이 뭘까를 연구한 거니까 안에서 쓰고 해야 되는까지 고민했었는데 이 비말이 안 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해놓은 거니까 하시고. 하여튼 오늘 아침에 제가 전략팀이랑 매크로 다 모아놓고서 한참 얘기를 했었잖아요. 네. 시장에서 우리끼리는 뭐 있었던 얘기, 특히 염동찬 연구원이랑 많이 하는 편인데, 난 아침에 내가 늦을 정도로 통화가 길어졌어요. 두 통화가 다들 급해진 것 같아요. 지금 아침에 얘기를 했지만 그냥 여기서 혹시나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지 해서 속으로 그거는 좋은 거고요. 그리고 주식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. 우리 주위에는 클라이언트들은 다 주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좋은 건데, 다만 여기서 굉장히 리스크를 갖다 다 져가지고 그냥 공격적으로 할 시점은 아니고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중인데, 일단 그런 거 마저도 굉장히 시장에서는 별거 아니라,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저는 확진자 수 하루에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경제에 영향을 줄 것 같다는 거죠 지금. 그리고 아니 당연히 주죠. 그러니까 당연히 주죠. 무슨 소리세요? 아까 의류업종 NA랑도 녹음하다 내가 확인한 건데, 그 4, 5월 달에는 기업이 탐망도 안 받아요. 기업 자체가 사업계획 자체를 못 수립할 때였어요 그때는. 근데 어느 정도 약간 정신 차리고 나니까 자기들 숫자가 보이기 시작한 거야 지금. 숫자가 안 좋다니까요. 그러니까 지금 안 좋으니까 3분기 숫자가 내가 놀래가지고 저번부터 계속 당신들이랑 얘기를 계속 했던 거잖아 이거를. 근데 네. 이제 사람들이 숫자는 필요 없다 지금. 왜냐하면 시중에 돈이 많기 때문에. 근데 지금 애널리스트가 그 영역까지 알 수가 없고요.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은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면 주가는 이렇게 확 올라가기 쉽지 않다가 기본 그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장이 막 무너진다고 한 것도 아니고, 다만 여기서는 공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건 계속 말씀드리고, 반드시는 주식 비중, 현금 비중 늘리고 네.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인데, 오늘 또 아주 재밌는 일이 아주 시장에서 난리였죠. 거의 잭슨홀. 네네네네. 근데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잭슨 미팅 끝나고 나서 새벽에 그건 중요한 행사여서 봤는데, 크레이머가 난리를 쳤지만 뭐든 사라고 하셨습니다. 뭐든. 그래, 난 지금 크레이머가 그럴 때 오히려 좀 오버하는 사람이 오버하시죠. 유명하신 분이지만 하여튼. 근데 희한했던 게 미국 금리가 튀었고, 네. 달러가 약하지도 않았고, 뭔가 좀 어제보다는 약했지만 그 나오고 조금 위로 올라왔죠. 그런 거 보면 그냥 좀 지켜봅시다. 근데 아까 우리 최진영 연구원은 굉장히 흥분한 톤으로 왔어요. 왜냐면 드디어 인플레 이거 와 인플레. 근데 내가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제부터 리스크 시나리오 하나가 생겼어요. 좋아지는 시나리오가 있지만 동시에 디맨드가, 그러니까 경기 성장과 같이 안 나오는 커머디티 가격의 상승은,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안 좋은 나쁜 인플레이션, 특정한 시기에만 있었으면 스태그프적인 느낌. 그렇잖아. 그것도 정말 상상도 하겠습니다. 항상 그럴 가능성은 되게 낮은데, 네. 만약에 디맨드가 약한 상태에서 커머디티가 되게 확 뛰어버리면 진짜 정말 코스트는 올라오는데, 이 대표적인 게 요즘 어떤 흐름이냐면 스프레드가 안 나오잖아요. 케미칼 쪽에. 네. 그게 유가 그 마진을 전이를 못 시키고 있는 거거든.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모르겠으니 지켜보자는 입장 정도니까 좀 네. 데이터 보시는 분들은 같이 저희 고민합시다. 오늘은 우리 염낙찬 연구원이랑 다음 주 일정이 뭐가 있고, 네. 또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쭉 네. 들어볼게요. 일단 일정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, 매달 초에는 이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.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요. 미국 같은 경우에는 ISM 제조업 지표가 나오고요. 그리고 매주 첫 번째 금요일에는 이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,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몰려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수출, ISM 제조업,
미국 고용 지표 이렇게 모두 다 발표될 예정입니다. 전반적으로 지표는 그 지난달보다는 개선될 거다라고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는데요. 뒤에 있는 차트 오브 더 위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5페이지에 있는 그림 1번 보시면은 약간 이게 걱정스럽다는 차트입니다. 아니, 이게 왜 어떤 이렇게 이게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좋아요?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대치가 낮으니까요. 2분기 실적 생각을 해보세요. 절대적으로 좋지 않았잖아요. 근데 다 예상보다 잘 나왔잖아요. 그게 뭐냐면은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거는 기대치와 실제치 사이에 이 편차를 가지고 인덱스화 시키는 거고요. 이게 생각보다 잘 나왔다는 거지 뭐 당연히 절대적으로는 아니죠. 기대치가 그만큼 낮아져 있었다는 거를 반증하고 있다는 나도 겁니다. 요새 유로 이거 시 서프라이즈 인덱스 보고 있으면 야 이런 숫자가 나오는구나. 이건 뭐 정말 말도 안 됩니다. 역사상 최고입니다. 나도 이거 처음 2009년에도 봤거든. 이런 숫자는 안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? 이걸 난 그러니까 지표가 추정치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? 아니면 도대체 추정치는 많이 낮춰놨었고요. 그러니까. 생각보다 지표가 잘 나온 것도 맞는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추정치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죠. 항상 경제라는 거는 그리고 주가라는 거는 예상보다 잘 나왔느냐 예상보다 덜 나왔느냐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. 이제 예상치가 올라와 버렸다는 게 사실 조금 걱정되는 분야라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초가 되면 이제 IS부터 쫙 나올 거 아니에요. 예상치가 높아요? 그게 높지 않던데. 전월보다는 개선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. ISM 같은 경우.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케이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이번 위기 때 저도 이 지표 오랫동안 봐온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주식시장이랑 상관성도 굉장히 높았습니다. 맞아요. 그만큼 예상보다 경제지표가 잘 나오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환호를 했다는 거죠. 그렇다면은 예상치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? 최근에 미스하는 지표들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.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? 좀 걱정스럽다는 거죠. 그 다음에 네, 다음 주 일정 좀 정치적인 건데 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다음 주에 원래 국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이거 다음 주에 진짜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. 워낙 뭐 코로나 이슈도 있고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다음 주에 의료 데이터 활용해서 보험업체들이 어떻게 쓸지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해준다고 했었는데 이거는 조금 밀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또 하나가 미국에서 그 경기부양책이 계속 지연되니까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실업수당 지급해라라고 발표했었잖아요. 이게 주 정부가 연방정부 그에 신청을 한 다음에 승인을 하면 나눠주는 방식인데 이 캘리포니아랑 뉴욕주의 승인이 이번 주에 떨어졌습니다. 빠르면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실업자들한테 이렇게 임금을 이렇게 그 실업수당을 이렇게 지급을 시작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좋은 소식이죠.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거니까 좀 이렇게 소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표라서 이거는 좀 뉴욕 증시에 나쁘진 않은 영향일 것 같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이거랑은 별개로요. 어제 이거 자료 다 쓰고 제가 좀 그 장 끝나고 한 4시 반 넘어서 확인했는데 금융위에서 회의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. 공매도? 네. 뭐 3가지 정도 이슈가 나왔는데요. 3개 다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친화적인 내용이었죠. 첫 번째는 공매도 금지를 전 종목에 대해서 6개월 동안 금지하는 방안을 그러니까 원래 대형주는 좀 다시 허용해 주는 걸로 알았는데 홍콩식 모델로 가가지고 대형주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한다 뭐 그런 방안도 있었는데 일단 전 종목을 6개월 중지하는 거를 더 하기로 했고요. 6개월이면은 내년도 3월 15일까지입니다.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 증권사들한테 대해서 증권사들 그 신용대출 나가는 거 금리가 기준금리가 내려가는데도 낮추지 않고 있다. 이 신용금리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.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. 뭐 어차피 이 신용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금리 낮아지면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유리한 부분일 거고요.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IPO 할 때 공모주를 받잖아요. 이 받을 때 당연히 청약 증거금을 많이 내면 많이 날수록 이 주식을 많이 받는데 그렇죠. 이게 자본가 위주화한테 이렇게 그 신규 주식이 많이 가는 확률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세 번째 게 만약 잘만 풀리면 개인 투자자들한테 되게 유리한 거예요. 뭐 개인 투자자들한테 어쨌든 유리한 방향으로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
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전에 제가 연장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연장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이 기회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메우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. 그리고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기회를 줄 거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. 이거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일정과 관련된 얘기는 요거 재밌던데 이거 일정은 됐고 네. 뉴욕 일정. 그 지하철 그거. 네.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모빌리티를 많이들 보는데 많이 보죠. 이게 안 올라왔네 생각보다. 아니 뭐 바닥에서 보면 올라왔죠. 네, 바닥에서 지금. 올라왔는데. 네. 4월 저점에 비해서는 지금 3배 올라왔다고 하니까 그래요? 이렇게 보면은 많이 올라왔죠. 근데 그 이전에 비교하면 굉장히 그쵸. 낮죠. 정상적인 수준과 비교하면은 거의 뭐 아직 뭐 절반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죠. 뭐 저희 생각해보세요. 요새 뭐 지하철 버스 타면은 출퇴근 시간 아니면은 통상 비어 있잖아요. 마찬가지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뉴욕 지하철 공사에서는 이제 공적 자금 없으면은 우리는 뭐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. 이 통행료를 올리던가 아니면은 고용 인원을 내보내던가 그것도 아니라면은 우리 투자 예정돼 있던 거를 다 취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. 한국도 비슷하지 않을까요? 네.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다음 주 일정과 관련된 건데요. 8월 31일에 다우지수 변경이 와 예정돼 있습니다.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. 이번에 이게 애플 액면 분할부터 해가지고 다 섞여 있는데 그냥 결론 좀 궁금한 거예요. 이게 네. 어떨 것 같아요? 종목이에요? 아니면 주가지수예요? 지수에도 그렇고 종목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. 일단 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좀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은 다우지수랑 나스닥 지수랑 업종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요.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소재 산업재 비중이 높고요.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이랑 IT 비중이 더 높습니다. 그런데 지금 좀 종목 바뀌는 걸 보면은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에너지 기업이잖아요. 지금 다우지수에 들어간 게 거의 100년 가까이 됐어요. 제가 알기로 1928년에 들어갔으니까 100년 된 종목이 지금 다우지수에서 빠집니다. 에너지가 빠지고요. 뭐가 들어가냐면은 세일즈포스닷컴이라는 회사가 들어가죠. IT 기업이 들어가는 거죠.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우지수랑 나스닥 지수랑 보면은 올해 성과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났는데 뭐 때문에 차이가 났느냐? 시장을 끌고 올라왔던 게 IT와 소프트웨어와 커뮤니케이션이었는데 다우지수는 그거만큼의 비중이 좀 적었다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좀 올드한 오래된 인덱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나스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인식을 받았었는데 이게 좀 바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. 나스닥은 아시는 것처럼 3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. 3개가 바뀐다는 거는 10%가 바뀐다는 거예요. 굉장히 큰 건데 3개씩 바뀌는 거는 2013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. 그만큼 좀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. 결국 시장의 색깔이 예전에 미국 주식을 끌고 왔었던 게 소재, 산업재, 에너지였다면은 이제는 IT와 커뮤니케이션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다우지수가 반영한다는 거고요. 어떻게 보면은 다우지수는 정말 전통과 역사의 인덱스잖아요. 전통과 역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는 그 시대마다 바뀌는 그 시대를 트렌드를 반영하는 종목들을 잘 반영해 왔기 때문인데 이게 바로 이 다음 주 월요일 8월 31일에 변경 시에 이게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특히 엑슨모빌 빠지는 게 정말 역사적 의미가 있는. 그렇죠. G 빠졌을 때 정말 컸었는데 엑슨모빌까지 빠졌습니다. 또 하나는 애플 액분에서 네. 이건 어떤 것 같아? 이것도 되게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아무 상관 없다 얘기하는. 아닙니다. 다우지수는 영향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.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단순하게 종목 30개 종목 가격을 합쳐가지고 평균을 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의 개별 주식의 가격이 거의 다우지수의 비중과도 영향을 미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애플로 인해서 약간 좀 비중은 줄어들죠. 액분으로 하니까. 그러는 상황에서 세일즈포스가 들어가지고 뭐 어떻게든 뭐 IT 비중은 좀 맞추기는 거는 맞지만 어쨌든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. 테슬라가 못 들어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
개별 주식 가격이 너무 비싸서였어요.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30개 종목에 그냥 주가, 한 주당 주가를 가지고 시가총액이 아니라 주가를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한 종목의 그 가격이 너무 비싸면은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이제 그 테슬라가 액분을 하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고, 애플 같은 경우에도 원래 다우지수 아니었다가 제가 기억이 맞으면 2013년인가 15년에 들어왔거든요. 액분하고 들어왔어요. 그만큼 좀 테슬라 같은 좀 시장의 성장주, 새로운 종목이 좀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. 뭐 이 정도는 그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다음 주 이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. 마지막으로 실적 말씀드리면은요, 뭐 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좀 돌아섰더라고요. 돌아서긴 했는데 영업이익은 조금 올라갔고 순이익은 조금 떨어졌습니다. 이게 왜 그러죠? 순이익은 계속 떨어지고 영업이익은 반등이 좀 나오고 차이가 이게 뭐냐면은 영업 외 쪽까지는 좀 많이 못 올리는 거죠. 특히 은행권에서. 금융 쪽이 좀 영업이익 추정치가 가장 많이 올라간 게 그 금융이랑 산업재인데 순이익은 그만큼을 못 올리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떨어뜨리는 거고, 많이 떨어뜨리는 거는 뭐 IT 같은 데인데 뭐 그러면서 내가 합쳐보면 헷갈리는 게 최근에 영업이익 추정치 좀 반등하는데 계기를 줬던 것들이 뭐 산업재, 소재 뭐 이런 것들이 네, 그렇죠. 이게 이렇게 좋아져요? 아니요.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 뭐 올라왔던 100일만 조선 같은 것들 막 이런 거 확 좋아지는 걸로들 맞습니다. 주장치들의 새로 자료들 나오면서 좀 수준 나오면서 막 올렸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나오는지를 좀 약간 저는 뒤져보니까 뭐, 그쵸. 에너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소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익 추정치 올라오는 거를 좀 주가 올라오면서 조금 좀 너무 소외되어 있었으니까 최근에 반영하는 업데이트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. 생각도 들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익 추정치 올라오는 거를 뭐 더 이상 하향 조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지금 올라오는 이익 추정치를 정말 이제 시장을 위쪽 방향으로 완전히 자리 잡을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다. 그리고 올라오는 속도라든지 그 내용이라든지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. 내가 오기 전에 네. 뒤에를 쭉 한번 봤어요. 국가별로. 네. 야,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전 세계 증시가 네. 싸다는 느낌들을 잘 못 받겠더라고. 비싸죠. 네. 지수로만 전반적으로 그냥 막연히 이거는 정말 단순화 시켜서 봤을 때 많이들 올라온 것 같아요 이제는. 남 빼고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. 그러니까. 근데 그에 비해서 그 EPS 흐름들은 멀티플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 올라가니까 PER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네. EPS 흐름들이 이렇게 팍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.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. 왜냐하면은 조금은 이제 올라왔는데 연간 EPS는 이제 하향 조정이 덜 되는데 이제 내년 EPS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올라가는 건 맞거든요. 근데 주가가 더 올라 버렸어요. 결국 PR은 다 비싸죠.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물론 오늘 이제 연준의 말을 보면 야 너희들 뭐라도 주식 사, 상품 사,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이거는 상당히 그거를 반영해 왔구나 시장이 오히려 좀 그런 느낌도 저는 받았는데 저도 이 파월 의장 발언 나오고 나서 오히려 미국 시장의 주도주였다고 할 수 있는 뭐 이 IT 대형주들이 오히려 시장을 좀 깎아내리면서 나스닥이 마이너스였잖아요. 조금 마이너스인데 뭐 내일 봐야지 또 내일. 그것까지는 봐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강한 발언을 기대했었던 것 같아요. 야 그거보다 더 강한 발언? 어떤 거? 뭐 더 이상 뭐 완화 뭐 제한이 없다 뭐 이런 거 더 나올 수도 있었죠. 아니 이렇게 자산 가격들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지를 수 있을까? 지를 수 있죠. 어쨌든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뭔가 더 이상 더 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시장에서 기대한 정도의 수준만 발언을 했다는 거에서 좀 일부 대형주의 차익실이 나옵니다. 멀리 찾을 거 없이 국내에서도 요즘 제가 이제 저희들 하우스는 좀 올라갈 때는 또 어떨 때는 타이밍을 이때는 한번 더 강하게 얘기했다 좀 이런 편인데 또 톤 완화하고 근데 그냥 열고를 외쳐야 되는 자리라고 하더라고 무조건 열고를 외쳐야 뭐를 무조건 열고 그냥 계속 뭐 조정 따위는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2, 3년 보시면 주식 계속 갑니다 뭐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데
최근에 약간 흥분했다는 느낌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담기는 좀 그런 내용들로 아침에 내가 이제 저희들도 많은 사람을 제가 만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아침에도 페이스북에 딱 하나 올렸어요. 반등시 주식 줄여라. 그냥 현금 비중 좀 늘려라 했던 이유가, 그리고 악플러들 안. 뭐 몇 군데에서 이미 불렀어. 또 그 얘기 왜 꺼내냐. 요즘 무서워 진짜. 하여튼 그거는 이제 자꾸 이런 것도 언급하면 더 그러는 것 같아서 이걸 안 하는데, 그러니까 시장이 이게 또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분들도 있나 봐요. 그냥 대출 받아서, 은행 대출 받아서 주식 막 지르고 주식은 사면 오른다, 강하게 쫄지 말아야 된다, 이런 젊은 투자자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새로운 투자자분들이.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되게 올드하게 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근데 항상 좀 세상에 새로운 건 없다는 게 제가 기억이고, 항상 좀 남들이 많이 흥분했을 때는 차분하게 좀 거리를 두는 습관을 갖는 게 저희들의 기본 모토입니다. 그래서 일요일이 좀 재미없고, 또 제일 많이 드는 말이 그거예요. 좀 이렇게 장 좋을 막 갈 때는, 좀 흔들릴 때는 괜찮게 쫄지 마세요, 이렇게 얘기 좀 해주고, 빠질 때는 또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,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, 저희는 또 빠질 땐 빠져버린다고 해버리고 또 그런 스타일이어서, 또 저희가 틀릴 가능성은 높고, 지금 시장 굉장히 셉니다. 제가 봤을 때는 개인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. 아유, 그쵸. 무너질 때 딱 사가지고 제일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들 같은 의견들도 있다는 거 정도로 네. 그냥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마무리 하도록 하죠. 예, 함께 고민하시죠. 고민하시죠.